지난주에 담보대출 계약했는데 3.85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3.6, 3.8 뭐 이 정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뭐 약간 조건 좋고 뭐 약간 그 우대금리 받고 하면은 3점 중반도 이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3점 중반. 그러면 이제 아마 뭐 7월, 8월, 9월 이쯤 되면은 아마 또 한번 금리를 낮출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추경도 2, 30조 한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 막 돈을 푸는데, 돈 푼다는 게 결국에 유동성 공급해가지고 경제 살리기를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시장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PF 문제도 있고, 뭐 지금 소상공인들도 대출이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대출 이자는 뭐 안 내려가고 하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것도 있지만, 있는 분들, 지금 영세하신 분들, 버티고 있는 분들, 뭐 기업들, 막 힘들어하는 기업들 조금이라도 좀 그 이자가 내려가면 뭐 2달 버틸 거 3달 버티고, 그러니까 1년 버틸 거 2년 버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경제가 또 약간 좀 살아나면은 망한 사람들 살리는 건 정말 힘들지만 망하기 전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는 훨씬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망하지 않게 좀 오래 버틸 수 있게 할 의욕이 지금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지금 설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시장에 돈이 풀리면 부동산도 오고 뭐 주식도 가고 뭐 하는 건데, 과거 같았으면은 미장으로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국장 분위기는 뜨겁죠. 뜨거우니까 아마 국내 주식으로도 좀 많이 갈 것 같고 부동산으로도 좀 갈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금 예금 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예금한다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게 3년 전만 해도 금리 막 올라갈 때 그때 예금에 넣어놓으면은 저축은행 같은 데는 뭐 이자 막 4.5%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충분하다. 막 남들 막 자산 막 빠지고 있는데 나는 막 이자를 4%나 1년에 4%나 주니까 얼마나 많이 줘? 뭐 이러면서 그때 은행에 적금 들고 했던 분들 많은데, 요즘에 뭐 예금 적금 넣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럼 그거 빼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삼성전자만 사놔도 최근에 뭐 어쨌든 7% 10% 벌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돈 빼가지고 어디다 집어넣겠죠.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뭐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고 차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이제 무슨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하다못해 차를 바꾸는 것도 금리가 내려가면 차를 또 바꿉니다. 신차를 또 사죠. 금리가 내려가면 할부를 어쨌든 받아도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소나타 탈 거 그랜저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소나타는 안 사, 돈 모아서 그랜저 사야지라고 했던 분이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좀 돈이 풀리기는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중계동에서 17년 동안 아이 2명 다 키우고 대학 보낸 다음에 이제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동작이나 성동으로 가려는데 날마다 최고가 찍고 있네요. 중급지인 동대문 청량리나 이문 휘경 쪽으로 가야 되나 고민 중인데 대출해서 동작이나 성동을 매수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동작, 성동 요즘 분위기 장난 아니죠? 그리고 아마 본인이 사고 싶은 아파트는 어김없이 올랐을 겁니다. 본인이 사기 싫은 아파트들이 그 동작구, 성동구에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안 올랐어요. 이게 지금 시장이 딱 내가 사고 싶을 만한 그런 조건 있죠. 좀 단지도 좀 그래도 좀 크고 뭐 연식도 막 너무 오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름 살기도 좀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김없이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시장에 정보도 많이 풀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있어요.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워낙 많은 정보들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10년 전에 사람들이 사는 거랑 지금 사는 거랑 그 조건들 보는 어떤 견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건 계속 가고 같은 동네인데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싼데 내가 사기 싫어.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건 지금 어김없이 막 지금 막 5천 1억씩 막 올라가고 있어. 근데도 사람들이 사겠다고 막 달려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 사야 됩니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팔았는데 나는 지금 매도를 했는데 매수를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정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신 거예요. 집은 팔았는데 매수를 지금 고민하면서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살 거면 빨리 사세요. 지금은 팔고 조금 고민하고 있으면은 올라가지고 못 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무주택자가 되는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좀 안 좋은 케이스인데 보통은 팔고 사라고 하거든요. 팔고 사라. 왜냐면은 샀다가 못 팔면은 또 큰일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는 것과 파는 걸 거의 동시에 해야 되고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사고 파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자마자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짜 집을 갈아타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가 먼저 팔았더니 못 사. 저 동네를 살 수가 없어요. 저 동네 가서 살라고 딱 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로얄층 정도 살라고 갔다가 조금 고민하니까 이제 저층 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건 못 사겠어요 하면은 이제 무주택자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주택자 돼가지고 갑자기 어떡하지? 뭐 지금 월세 얻어야 되나? 뭐 전세 얻어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좀 비싸게 주고 팔았으니까 나도 뭐 살짝 비싸게 사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주택자입니다. 수원은 2024년 4월에 매수했는데 지금이라도 수원 집을 차익 없이 매수가와 같게 매도하고 현금 2억 5천, 2억 8천으로 서울 성북구 우이신설 라인 기름 북한산 SK뷰 갭 투자하는 전략이 나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모르겠네요. 지금 갭 투자하는 게 특히 2주택자를 막 유지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은 그래도 굳이 2주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작은 거 뭐 2개 사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실 거면 그냥 하나 사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도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수원 영통 쪽도 분위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게 1년 만에 또 팔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동산이라는 게 무조건 뭐 주식처럼 막 사고 팔고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부동산 좀 묵혀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다주택을 해가지고 묵혀두기가 좀 불안한 거죠. 부동산, 주택은 좀 묵혀놔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다주택을 좀 권장하지 않는 정책과 규제가 많다 보니까 다주택으로 묵히려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한 주택, 하나 1주택으로 묵혀놓기는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산지 얼마 안 되는데 막 팔고 막 또 막 갭 투자를 하려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2개를 합쳐서 뭐 하나를 사시거나 뭐 그런 건 괜찮은데 그냥 샀으면 2년 정도는 좀 보유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빨리 집을 팔려고 했던 분은 뭐 2주였나? 2주였나 한 달이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금 치르고 2주 만에 집 팔겠다고 했나? 그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잔금 내고 2주 만에 팔려고 합니까? 그러면 지금 취득세에다가 복비에다가 이거 낸 돈이 얼만데 잘못 산 것 같다. 이거 안 오를 것 같다. 그래가지고 빨리 팔고 지금이라도 옮겨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게 뭐 전략적인 선택이 되는 확률도 뭐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세금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크게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뭐 싼 집을 사면은 한 2, 3%면은 돼요. 그럼 2, 3% 손해보고 빨리 손절 치고 새로운 거 사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뭐 전략적인 선택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사기 전에 심사숙고 해가지고 특히 가계약금 쏘기 전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사야 되는 거고 샀으면 좀 믿어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진짜 잘못 산 거는 팔긴 팔아야겠지만 한 달 전에 마포를 겨우 샀습니다. 여기저기서 보러 온다고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던지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중개사분들도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물건 뺏길까봐. 요거 지금 뺏길까봐. 왜냐면 지금 살 사람들은 있는데 매도자가 지금 이게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뭐 내일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계약서 다음 주에 쓰면 안 될까요? 하면서 또 못 사게 되는 거예요. 뭐 보류 나오고 물건들이 뭐 10개가 있었는데 보류가 한 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팔고 싶었는데 내일 팔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과열은 맞아요. 단기 과열은 맞는데 이 분위기에서 살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빨리 사는 게 맞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다른 거를 좀 지켜봐야 될까? 라고 한 발 물러나야 될 수도 있는 되게 그 불분명한 지금 타이밍이기는 하거든요. 문제는 내가 그 동네를 꼭 살아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이 동네 살아야 되는데 뭐 월세로 살래, 전세로 살래, 매매를 조금 올려주고 살래. 보통은 올려주고 삽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전월세 사는 거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거든. 막 이런 느낌을 받아요. 돌아다녀 보시면 압니다. 살 수가 없어요. 돈 들고 다녀도. 저도 이사 가고 싶어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동네가 있었는데 매물이 놀랍게 쏙 들어갔습니다. 네, 그게 매도자들이 뭐 담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도 이사 가야 되는데 그 물건이 자기도 못 사니까 내 물건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물건을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차가 먼저 나가줘야 이 자리가 나는데 자리가 안 나고 있는 거죠. 앞차부터 그냥 다 이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끊으려면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심리를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 누르는 건 결국에 규제책이 나오겠죠. 규제책이 나오긴 할 텐데 그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나올 건지 뭐 아니면 생각보다 좀 약한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규제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의 문제야. 뭐 토어제부터 뭐 다주택자 규제부터 공급을 못했던 것까지 다 지금 그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이 지금 청구서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구서에 대한 값을 내야죠. 카드 썼으면은 카드값 내야지. 안 그래요? 카드 쓰고 카드값 안 내면 돼요? 연체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쉽게 해결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님. 무주택자 현금이 충분하다면 지금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뭐 가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가격이 지금 뭐 15억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 사는 분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무주택자는 보통 초보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초보자인 분들이 집 살라고 갔다가 좀 뭐랄까 별로 조건이 좋지 않은 거를 되게 비싼 돈 주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안 사면 뭐 답이 나오나? 뭐 그것도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잘 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보통 이 무주택이신데 현금이 많으면 뭐 좀 잠잠하거나 뭐 불황이나 뭐 이렇게 좀 하락하거나 뭐 이럴 때 사야지만 좀 고를 거 고르고 중개사분하고 뭐 이래저래 회의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좀 잘 사시는데, 약간 상승세거나 이렇게 약간 폭등하는 장에서는 초보자들은 진짜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은 진짜 뭐 정말 이상한 거 사거든요. 진짜 이상한 거 사. 상상하지 못한 걸 막 사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로. 초보자 막 이런 분인데 뭐 아파트 사러 갔다 갑자기 오피스텔 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피스텔 뭐 분양권 사고 오시는 분도 있고, 왜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저기 추천해 주셔가지고 샀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이거 좀 싸다고, 이거 괜찮다는데 이거 사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막 왜 그거 산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막 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웃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걸 사야 된다는 이거를 그 인식하기가 참 힘듭니다. 대부분 내가 가진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예산 안에서 제일 좋은 거 사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버리면 그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걸 다른 걸 사는 거죠. 그냥 뭐 저층을 산다거나 뭐 안 좋은 동을 산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옆 단지를 산다거나 옆에 있는 오피스텔을 산다거나 뭐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아예 뭐 다른 동네를 산다거나. 왜 사셨어요? 하면은 추천해줘서 샀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집은 한 번 사면은 거의 뭐 한 2년에서 4년 또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격차가 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번 이게 제가 괜히 샀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익남님.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정권 교체로 인해서 많이 불안하네요. 더 기다려봐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집을 사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집을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런 그 시장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금리도 내려가고 뭐 여러모로 지금 뭐 공급도 많은 지역이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그런 곳들도 막 계속 올라가고 뭐 유동성도 풀리고 뭐 이런 과정에서 공급도 없고 그러면은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 상황에서 막 제일 비싼 거를 사는 게 맞냐? 이거는 저도 애매합니다. 근데 뭐 아직 안 오른 곳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굳이 그런 것도 안 살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집을 안 사고 뭐 다른 투자를 해서 잘 하실 수 있으면 다른 투자로 돈을 더 벌면 되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동산이 그나마 돈 벌 확률이 높고 뭐 주식이든 코인 이런 거 해가지고 잃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멘탈이 훨씬 약하니까. 그러면은 집을 사는 게 그래도 좀 나은데 집 사는 게 지금 너무 안 좋은 시기냐? 라고 말하면은 뭐 시장 상황은 그래도 좀 좋아지는 그 와중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돌고 도는 부분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시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장도 진짜 작년만 해도 작년 그 추석 이후에 국장 진짜 바닥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트럼프 당선되고 미국장 막 쏠 때 사람들이 국장을 막 엄청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저는 항상 그 눌려 있는 것들 많이 보고 있다. 막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떠나고 있는 거 많이 보고 있다. 막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작년 말부터. 왜냐면 저도 요번에 금리 이렇게 막 급등하고 하면서 느낀 바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결국 돌고 도는구나. 그러면은 뭐 그때는 국장이 많이 빠져 있었고 이제 아직은 뭐 국장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 이제 국장도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국장 말고 또 다른 게 또 오겠죠. 뭐 예를 들어 지금 막 채권 같은 것들 보면은 채권도 막 많이 안 좋거든요. 상황이. 채권도 이제 좀 있으면 또 상황이 좋아지겠죠. 상황도 좋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게 또 좋아질 거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알트코인도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사진 않지만 보고는 있어요. 이더리움 안 좋다고 막 계속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사야 되나? 왜냐면 저는 이제 인간 지표를 제일 믿기로 했거든요. 이더리움이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끝났다고 막 엄청나게 막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사야 되나? 안 샀더니 여지없이 올랐잖아요. 여지없이 한 50% 올라버렸잖아요. 그런 것 같아. 항상 그 순환하는 것 같아요. 다들 망했다고 하는 곳이 결국에는 한 번 가더라고. 한 번 또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저는 분명히 또 이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이게 이렇게 주식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특히 국장이 올라가면요. 국장에서 돈 벌면 그게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장을 사는 분들은 국장을 사는 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을 사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한국은 끝났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원화 자산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원화 자산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고요. 이런 분들이 미국장에 가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은 꽤 큰 시드로 투자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장기 우상향을 하고 있고 워낙 주식시장이 선진화돼 있기도 하고 배당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뭐 법도 그렇고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주식은 한국 아파트 같은 거죠. 한국 아파트는 조금 빠져도 오른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 주식도 똑같이 조금 빠져도 오를 거야. 결국에 미국 정부가 이걸 살려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미국 주식은 좀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갈 거라는 믿음으로 간단 말이죠. 거기다가 한국 원화 자산이 별로다, 미래가 없다라는 약간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시기 때문에 미국으로 간 돈은 계속 미국에서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정말 많이 벌면 일부 빼가지고 집 사는 거겠지만. 근데 국장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국장은 남는 돈 가지고 하시거든요, 보통. 왜냐면 여기는 세금이 없고 그리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약간 투기성으로 막 이제 박스권에서 막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여기서 돈을 벌어내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아니라 파도를 타면서 여기서 돈을 벌어내는 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에서 돈 벌면 이거를 장기 투자를 안 하고 여기서 또 빼요. 빼가지고 뭐 하죠? 또 집 사는 데 씁니다. 이게 국장은 집을 사는 용도로 많이들 하십니다. 국장에서 돈 벌어서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사야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국장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분위기 좋으니까 다들 조금 더 가야 돼 하지만 어느 순간 돈을 벌었잖아. 유의미하게 막 한 2배, 3배 벌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1억 투자했는데 2, 3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나 이거 10년간 장기 투자한다?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땐 거기서 이제 한번 빼겠죠. 빼고 나서 나 이번에 이제 전세 만기 되니까 합쳐가지고 집 사야지. 이렇게 할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산이 괜히 80%가 부동산이 아닌 게 결국에 금융 자산들도 부동산을 사기 위한 약간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한번 부동산 쪽에서 영향을 좀 줄 확률도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쪽에 대출 규제가 나올 확률도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가면은 강남 쪽이 막 계속 갈 거거든요. 정부가 그걸 보고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